친구를 만났는데 저에게 맥락 없이 남자들은 다 바람 피워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왜 하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건너뛰면서도 의문을 유도하고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설계해 놓은 매우 교묘한 이간질의 구조를 가진 말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누가 바람 피우는데? 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냥 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너희 아빠도 바람 피운다는 뜻이야? 라고 되물으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화를 내며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말이야? 라고 물으면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 라고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화법은 남동생과 다툰 일이 있었을 때 계모가 보였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남동생은 내가 마련한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동생 편을 들면서 걔가 깔끔해서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남동생이 깔끔한 성격이라서 내가 청소를 안 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저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의미를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쉽게 따지고 반박할 수 없고 오히려 제가 원인이라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계모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논리의 여러 단계를 생략하고 모호하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처럼 남자들은 다 바람 피워요 라는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겉보기엔 모호하고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감정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먼저 남자들은 다 바람 피워요 라는 말은 보편적인 진실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모든 남자를 지목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혹시 내 남편도 그런가? 라는 불안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혹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라고 하며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말의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심리 조종 수법 중 하나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 보이면서도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과 불안, 자기의심을 심어놓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행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급한 계모의 말, 걔가 깔끔해서 그런 거야 라는 표현은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동생의 공격성을 정당화하고 저를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말입니다. 깔끔한 성격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 말에 반박하면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 라는 식의 반응이 유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는 공격받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말을 꺼내는 순간 오히려 제가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말의 방식은 논리를 고의적으로 여러 단계를 건너뛰거나 생략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반응만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논리를 생략합니다.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던지며 듣는 사람이 스스로 추측하고 해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다 바람 피워요 라는 말에는 왜, 누가, 무슨 근거로? 와 같은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논리의 점프가 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나 개인적 경험을 곧장 보편화해서 말함으로써 감정적으로는 강하게 들리지만 사실 확인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 애가 깔끔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도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정적인 결론만 존재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따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생략된 단계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순간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래요? 라고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감정을 유도한 뒤에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방식은 결국 상대방에게 불쾌감, 불안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말을 한 사람은 난 그냥 말한 건데요? 라고 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화법은 특정한 구조를 가집니다. 암시, 생략된 단계, 감정적 추측 자체 또는 오해, 침묵, 조종 성공의 순서입니다. 듣는 사람은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가? 내가 청소를 안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건가?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이러한 구조에서 말을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방식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은 덜 말하고 상대방은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상대는 불안해지고 자신이 이상한 건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침묵하게 되고 그 사이 조종자는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매하게 비껴서 돌려서 말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요. 걔가 원래 깔끔해서 그래요. 이러한 말은 갈등의 책임을 온전히 듣는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한 말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합니다. 공격적인 말을 해놓고도 저는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라며 뒤로 물러나고 결국 듣는 사람을 가해자처럼 몰아갑니다. 비난이 아니라 분석처럼 말합니다. 그 애가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을 떠맡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다음은 그러한 화법으로 조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세련되면서도 단호한 표현들입니다. 그런 식의 말은 더 이상 나한테 안 통해. 관계의 선을 깔끔하게 그으며 판단이나 감정 싸움 없이 영역을 닫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건지 나는 알고 있어. 상대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라고 빠져나가려 할 때 미리 차단하는 말입니다. 이는 나의 통찰력과 감각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방식은 너무 식상해서 이제는 안 통해. 예전에는 흔들렸지만 이제는 아니란 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도 대답할 필요도 없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며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말을 기억할 거고 너도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해. 상대가 나중에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말을 가볍게 던지는 사람에게 말의 무게를 되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 조종과 책임 회피의 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중심을 지키며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